국제유가가 다시 오르자 뉴욕 증시의 낙폭이 줄었습니다. 유가와 주식시장이 왜 이렇게 민감하게 엮이는 걸까요? 오늘은 시장 뒤에 숨겨진 원인과 흐름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S&P 500 지수는 0.37% 내린 695 미국 시험 37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역시 0.84% 하락했고 다우존스 지수도 0.18% 떨어졌죠. 장중에는 S&P 500이 거의 1%까지 하락폭을 키웠다가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로 이때 핵심 변수로 떠오른 게 국제유가입니다. 그렇다면 유가가 왜 시장 방향을 이끌게 된 걸까요?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유가 반등의 중심에는 중동 지역의 긴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계속되면서 전쟁이 4주 이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이란과 협상이 진행 중이라면서도 이란 측은 직접 협상 없다고 부인해서 혼란이 더해진 상황입니다. 상황은 명확하지 않고 전쟁이 단기간에 끝날지 더 장기화될지 가늠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자 원유 운송의 중요한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이 주목받았죠. 호르무즈 해협이 막힐 경우 전 세계 원유 공급에 큰 차질이 생깁니다. 실제로 미국은 병력 약 3천 명을 중동에 보낼 검토에 들어갔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선의의 표시를 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과 관련된 긍정적 신호가 있다고 전했지만 이 역시 이란 쪽 입장과 어긋난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 불안이 부각되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크게 뛰었습니다. 미국 서부 텍사스 산원유 WTI는 4.79% 올랐고 국제 기준인 브렌트유는 3% 넘게 오르면서 배럴당 103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다시 말해 전쟁이 계속되고 해협이 닫힐 수도 있다는 우려가 유가를 끌어올린 셈입니다. 이때 주식시장에서는 에너지 업종이 반사이익을 봤습니다. 이날 S&P 500 내에서 에너지 업종은 2% 상승했고 이번 달 누적 상승률은 9%를 넘었습니다. 네, 하지만 다른 업종은 유가 급등의 부담을 크게 받으며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유가가 오를 때 왜 주식시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지 연결고리를 설명하겠습니다. 유가가 급등하면 기업들은 생산비, 즉 원가가 높아지게 되죠. 수송, 생산, 운영 전반에 들어가는 비용이 커지니 결국 이익이 줄어듭니다. 또 원가 상승은 소비자 물가에도 반영돼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입니다. 현재도 미국 3월 기업 활동이 약 1년 만에 가장 둔화됐고 투입 비용도 늘어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급하게 올리거나 장기적으로 고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느끼고 소비도 위축되죠. 시장 변동성은 더 커지고 투자 심리도 위축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국제 유가가 오르는데도 뉴욕 증시 하락폭이 초반보다 줄었다는 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배경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진행을 강조하고 이란도 일정 부분 비적대적 선박 통행을 허용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일부 투자자들은 혹시나 해협이 곧 정상화될 수도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커졌던 낙폭이 조금 줄어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로 협상이 잘 되고 해협이 열릴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란 국영 매체는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부인했고 실제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급 차질이 언제든 다시 터질 수 있다는 뜻이죠. 이렇다 보니 시장 전체의 불확실성이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협상 진전 기대감만으로는 불안이 다 사라지지 않는다. 해협이 실제로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이 확인돼야 진짜 안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융시장 전반에도 긴장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신용 시장에서는 자금 인출 제한이 발생하는 등 위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1조 8천억 달러 규모 시장에서 이런 신호가 나오면 전반적인 유동성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가가 계속 오르면 중앙은행의 긴축 고금리 정책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경기 회복도 지연되고 기업 활동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 최근 기업 활동도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죠. 이 정리하면 지금 뉴욕 증시는 유가와 전쟁 변수라는 두 개의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은 에너지 업종처럼 일부 업종은 오히려 강세를 보이지만 전체 시장에는 원가 부담, 인플레이션 압력, 중앙은행 긴축 가능성 확대라는 여러 부담이 쌓입니다. 여기에 전쟁이 길어지면서 리스크가 추가로 커진 모습입니다. 물론 여전히 일부에서는 낙관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클레이스는 전쟁과 인공지능 같은 구조 변화,
신용시장 리스크가 있더라도 미국의 명목 성장과 기술 부문의 성장성이 유지된다는 근거로 연말 S&P 500 목표치를 7,650으로 상향 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앞으로 주목할 만한 변수를 정리해 드리면 브렌트유와 WTI 같은 국제 유가가 85달러를 넘는지, 미국 소비자 물가 CPI 등 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오페크 플러스 산유국의 정책 회의 결과, 그리고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 방향 등입니다. 이들 지표와 정책들이 앞으로 시장 불확실성과 방향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국제 유가가 움직일 때마다 경기와 물가, 투자 심리가 크게 흔들립니다. 단순히 이제 유가가 오르면 주식이 무조건 오른다, 내린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업종별 차별화와 경기 흐름 등 여러 변수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앞으로도 주요 지표와 글로벌 뉴스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위험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경제 상식을 계속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